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게임입니다.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밖에서 나가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제 안에서 운동하는 e스포츠에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빠져드는 것 같고요. 그 인기는 온 지구를 뒤흔들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스포츠 영역의 탄생. 우리는 이를 e스포츠라 부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e스포츠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가능성도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면 갈수록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판이 커지고 있고 돈이 오가고 있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e스포츠 시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산업으로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많은 사람이 e스포츠에 열광하고 이 분야를 유망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 떠나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저마다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요. 마치 커다란 오락실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오락실이 아닌 대구 경북 대학생 e스포츠 대회 결승전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대구 경북 대학생 e스포츠 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통해 온라인 게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대학생들이 비대면 이제 수업을 하게 돼서 교류가 많이 이렇게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학생들의 교류를 좀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또 e스포츠에 대한 이제 관심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타족지세로 결승까지 올라온 본체는 히트 시기와 치밀한 전략과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는 오투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두 팀 중 최고의 1인자는 누가 될까요? 선수들은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경기에 사용할 장비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중요한 경기인 만큼 선수들의 분위기가 사뭇 진지합니다. 장비가 일단 제 개인 장비가 아니어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큰 상금이 걸려있는 만큼 두 팀 다 오늘 계획에 패배는 없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결승전이 열리기 이틀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 두 팀이 모였는데요. 사진 촬영을 하고 있네요. 결승전을 코앞에 둔 탓인지 한데 모인 강의실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연습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이들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역 아마추어 대회지만 과정은 프로대회 못지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지금의 사진 촬영은 그 일환 중 하나죠. 근데 저희 학교가 두 팀이 다 결승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프로필을 아마 대회 시작 전에 좀 선수 소개하는 데 사용할 것 같아요. 프로필은 결승 진출팀을 소개할 때 필요하고요. 주최 측의 홍보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생들만 참가하는 경기지만 이처럼 제법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인 만큼 재치 있고 익살스러운 포즈도 취해보고요. 프로 선수들의 멋진 포즈도 따라해봅니다.
끝난 후 밤이 늦었지만 학생들,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수죠. 결승전을 앞둔 선수들은 곧바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하게 될 게임 종목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우리 정글 들어오는 것만 확인할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e스포츠 팬을 보유한 게임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는 종목인데요. 원빈이 뭐 할래? 요즘엔 나 그냥 카르마 할게. 그냥 5명에서 하는 게임인데요.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에서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5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결국에 상대의 본진을 파괴를 하면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장르로 나뉘는데요.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롤플레잉 게임, 일명 RPG와 1인칭 시점으로 적과 교전하는 슈팅 게임인 FPS, 그리고 퍼즐을 해결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어드벤처 게임과 축구, 농구 등 스포츠를 소재로 하는 스포츠 게임, 적의 진영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하는 팀 대항 온라인 게임인 MOBA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e스포츠로 빠지게 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MOBA 장르에 속하죠. 결국에는 그 넥서스를 파괴를 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뭐 상대방을 죽이면 뭐 골드를 얻거나 뭐 이렇게 골드를 가지고 제가 아이템을 구매를 해가지고 상대방과의 격차를 벌려서 상대를 압살을 하면서 타워를 밀고 넥서스를 밀면서 이제 승리를 해가는 게임이에요. e스포츠 시장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존재감은 엄청납니다. 그만큼 선수들도 팬도 많고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죠. 연습을 위해 선수들은 모의 게임을 진행하는데요. 할리야 탑 갈 수 있어. 조심해. 우리 상리를? 라인 밀고 탑 와대줘. 나 이거 매 블루헤드 날릴게. 팀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종목인 만큼 각자 맡은 역할을 빈틈없이 해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게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모의 게임의 결과는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상대 바텀 쪽이 거기가 쟤네 정글러란 말이야. 이거 무조건 바텀 쪽에다가 뱀 받고 게임하면 무조건 이겨. 그냥 게임 쉽단 말이야. 바텀 쪽 오벤 때리자 우리. 이렇게 하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상대 탑도 하는 챔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글러인데 이제 후반 때 이제 탑밴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 그냥 이제 상대 바텀이 이제 세나 막 그런 거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거 배나면 이제 상대 바텀도 이제 못 하니까 좀 무난하게 좀 이길 것 같은데. 큰 경기를 앞두고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이들은 긴장하기보다 이제 e스포츠에 자신의 청춘과 미래를 걸었습니다. 재밌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게 많이 열리고 대회가 많이 열릴수록 이제 수요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인터넷으로 게임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해설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잘 되면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게임이 스포츠란 이름을 달고 시작된 지는 꽤 오래전입니다.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경기 종목과 선수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e스포츠 시장의 잠재력에 집중하는 상황인데요. 수많은 기업이 e스포츠의 시장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이는 스타 플레이어를 길러내는 프로게임단 창단으로도 이어졌고요. e스포츠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프로게임단은 여러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기용하고 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슈팅 게임, 오버워치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오버워치는 팀 기반 플레이 FPS 장르로 6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 상대방의 거점을 확보하거나 화물이 실린 수레를 특정 지점까지 이동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여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연습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감독님과 선수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프로 선수답게 엄청난 속도로 상대를 제압해 나갑니다. 손발 해킹한다. 손발 완피. 눈과 손 중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들. 나 유지성 너무 불리해. 딜라일러 있어 딜라일러. 다 안타 중에 돌아. 딜러. 나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힘싸움 할 건 말해 반백 줄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에서는 끊임없이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쏟아내버리면 우리가 나랑 자리아가 할 게 없어져. 너가 해킹하는 거에 계속 쥐푸차 걷는 그런 역할이다. 디바 아나야타 디바 아나야타. 마이크 연습이지만 경기 내용은 이후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는데요. 선해킹에 자기가 해킹을 안 당하면은 자방이 빠지고 해킹을 당하면은 그냥 피해 확 빠지거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손브라가 자리아의 선해킹 노릴 때의 장점인데 겐지가 받을 때랑 손브라가 받을 때랑 그거 맵마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게임에서 얘기하잖아. 지원 받는 거 그거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이드에서 너가 유지하면서 때려야. 실전 경기와 같은 치열했던 연습이 끝나니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긴 시간 연습을 끝내고 지친 선수들은 밀려오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하는데요. 보통은 구내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만 이날은 특별히 배달 음식을 먹기로 합니다. 시즌 내내 합숙을 하며 연습을 하는 선수들. 지금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에 식사 시간도 아껴야 할 정도라죠. 네 맛있긴 한데 집밥이 그립죠. 열심히 하고 이제 나중에 휴가 때 먹어야지. 생일 때 그럴 때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딱 그럴 때가 있는데 합숙 생활을 하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럴 때만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은 집도 가족의 품도 그리울 어린 선수들. 그들에게 게임은 꿈입니다.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잠시 즐거움을 포기하고 여느 청년들처럼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e스포츠 학생들이 들어올 때 부모님이 같이 동반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반대를 하신 거죠. 근데 올해 입시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들이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요. 부모님 먼저 상담을 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잘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프로가 안 되더라도 뭐 다른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상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오픈을 하고 이거 e스포츠에 대해서 게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e스포츠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e스포츠와 프로게이머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프로게이머는 젊은이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자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쇼핑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최근 유행한다는 오픈런일까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유는 바로 전직 프로게이머 앰비션의 팬사인회 때문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만 봐도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열혈 팬들은 긴 시간 마다하지 않고 줄을 서 사인을 받았고요. 그의 팬 상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합니다. 한 팬이 선수의 사인 유니폼을 펼쳐 보여주네요. 큰 사랑이 느껴집니다. 선수 시절에는 이제 경기장에서 많이 팬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방송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이 있지 않으면 만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선수 때는 좀 약간 무거운 이미지였다 보니까 저한테 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 좀 많이 편해지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뭐 그게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경기를 하는 프로 선수가 아닌데도 그의 플레이를 기억하는 팬들이 아직 많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롤이라는 게임 시작할 때 그 앰비션님 방송 보고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계속 얘기 들으면서 팬이 됐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전환해서 좀 더 팬들과 가까워지는 그 앰비션님을 보면서 아, 이 앰비션님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색다른 매력을 느껴서 좀 더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인기 종목 스포츠 선수만 누릴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 MZ 세대들에게 e스포츠는 게임 그 이상의 의미가 됐습니다. 한국은 이 PC방이라는 그 공간과 워낙 빠른 초고속망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기에 이 PC방 문화 중에 크게 작용했던 게 e스포츠의 어떤 기량 향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더 많이 스터디가 되고 이러면서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사회는 되게 일찍서부터 경쟁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경쟁에 익숙한 문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포츠 종주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인프라 덕분입니다. 게임 인구가 많은 만큼 수준급 선수도 많이 배출됐죠.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더 많은 MZ 세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게임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문화이자 스포츠가 되었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는데요. 남다른 포부를 가진 중학생 소녀. 안녕하세요. 예림이를 만났습니다. 학교 후 친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한창 학업에 열심인 중학생. 그런데 예림이는요? 보통 끝나고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그러는데 저는 끝나고 지우러 가서 연습을 해야 돼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고 있어서 곧바로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자신의 꿈을 결정한 예림이. 조금은 다른 길일 수도 있지만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프로게이머 꿈나무는 공부 말고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예림이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직행. 가방을 던져놓고 확인하는 건 택배 상자입니다. 택배 상자는 늘 반가운 존재죠. 상자를 열어보니 꼼꼼하게 포장된 제품이 나오는데요. 아, 커다란 마우스패드였군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예림이에겐 필수적인 물품이죠. 게임을 많이 하니까 자주자주 교체해줘야 돼서 한 회사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장비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패드뿐만 아니라 마우스와 모니터도 지원받아 게임 연습에 사용한다는데요. 예림이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기업들이 보내준 응원 선물입니다. 새 마우스패드도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해야겠죠? 예림이가 게임을 하는 건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림이의 주특기는 슈팅 게임. 그래서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겨 하는데요. 순발력과 정확한 조준은 필수고요. 운동 능력도 필요하죠. 공격팀이 폭탄을 들고 수비 진영 쪽에서 폭발을 시키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수비는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게임입니다. 총 쏘는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총 쏘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빠가 한번 해보라고 권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공격일 때 우리 팀 예림이는 슈팅 게임으로 처음 게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장르기도 한데요. 게임에 임하는 자세와 표정 모두 단순히 놀이로 즐기는 학생의 모습은 아닙니다. 게임에 열중하던 예림이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조용히 들어와 뒤에서 플레이를 지켜보는데요. 바로 예림이의 아버지 정용부 씨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자녀의 선택이 걱정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려보단 응원을 택했습니다. 저 미드 쪽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죽었잖아. 근데 너가 벤달이었잖아, 총을. 그래서 그 벤달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으면 사실적으로 거기는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너희 땅이었는데 그거를 너가 이제 브리핑을 안 해주니까는 그러니까는 총 아무도 없이 권총으로 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무조건 질러서 사이트 확보가 먼저인데 거기서 계속 시간을 지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판단 조금 더 빠른 판단하고. 방금 거는 좀 재미로 한 게임이기도 해서 막 한 것도 있는데 한쪽에는 정보도 없고 한데 한쪽에만 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상대팀은 이미 다 와 있고 해서 못 뚫은 것도 있고 샷도 대충 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했을 때 조금 더 강한 게임하는 자녀에게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해주는 아버지가 조금 낯선 것도 사실. 방금 진짜 칠 수도 있고 안 먹고 해도 질 수도 있는데 이길 수 그래도 있는 이유는 뭐야? 예림이가 많이 든든하겠다 싶네요. 왜 웃어? 게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상황 판단적인 능력이거든요. 그 상황적인 판단을 혼자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보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조언도 좀 얻으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자녀와 아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님. 많은 아이들이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예림이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고 가족들은 그런 예림이를 믿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좋아하는 일, 자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알기에 때때로 걱정이 많아지지만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학교 마치면 바로 그냥 집에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별로 놀 시간도 없고 해서 살짝 좀 안 좋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살짝 이런 어깨도 아프고. 그래도 연습하면서 좀 행복한 순간이 있다. 연습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면은 진짜 또 기분도 좋아지고 잘하면 또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밤이 늦었는데도 예림이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개인 방송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10월 10 그냥 게임에 관한 다큐멘터리 실시간으로 응원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꽤 바쁜 예림이의 하루. 꿈을 향해 가는 길이 편하고 쉽지만은 않겠지만 예림이는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뭐 힙합이라든지 다 비주류였는데 지금 보면 그게 주류가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크면은 그 아이들이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의 소비력이 생겼을 때는 그게 충분히 주류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가장 큰 프로게임 리그의 선수들 중 45%가 10대이고 90% 이상이 25세 이하라는데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매우 낮은 편이죠. 그만큼 재능을 빨리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뛰어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게임이 보다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서울의 한 게임 전문 교육기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흔한 게임방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촘촘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게임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 선수가 되기 위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게임을 건전하게 배우고 바르게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게임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큰 활력을 주는 좋은 취미입니다. 마음에 맞는 게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혼자 연습했을 땐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리마다 각기 다른 게임들이 플레이되고 있고요. 강사가 옆에서 1대1로 맞춤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를 평지에서 모으실 때는 이게 조금 더 몸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드리프트를 꺾는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완벽하게 컷하는 과정이랑 부스터를 안전하게 우선 모으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아웃으로 갔다가 지금 끌어주시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요. 조금 되네. 잘하셨어요. 여기 라인만 타세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을 들여 이곳에 와 게임을 배우는 걸까요? 이들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뭐 직장인이지만 내가 우리 회사에서 1등 하고 싶어. 게임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 심지어 자녀분과 소통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버님과 학생이 같이 등록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전한 문화로 예전과 달리 건전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취미반을 저희가 이제 개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해가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만들어낸 변화 중 하나겠죠? 사실 취미나 친목, 건강을 위해 또는 즐기기 위해 스포츠를 배우는 건 매우 일상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배우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제 게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대중적인 스포츠 그 자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미반 활동은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죠. 어느 스포츠보다 활기 넘치는 현장. 사람들은 게임이란 매개체로 게임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활발히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대회는요, 물리적인 제한이 있어요. 실제로 개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e스포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물리적인 제약이 없고요. 단지 차이점은 어떤 몸을 쓰지 않는 그런 체력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VR을 착용하고 움직임이 큰 그런 스포츠들, 그런 e스포츠들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는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게임이 전 세계인들에게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스포츠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즐기고 있는 문화인 만큼 게임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조기 게임회, 사회인 게임단, 어쩌면 노인들을 위한 게임 강습반이 생겨날지도 모르죠. 물론 그런 e스포츠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선 게임을 즐기는 문화 또한 성숙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게임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e스포츠 대회 관련 규정집 제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e스포츠 문화기획 동아리 연겜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게임이나 e스포츠에 대해서 좀 그냥 기존 접근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도 좀 이해하고
교내 e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 그런 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회도 여러 주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주최하는 고려대학교 게임 동아리랑 같이 하는 사이버 연고전이라는 대회에 이제 룰북을 제작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정집이라고도 부르는 룰북은 참가 조건, 게임 설정, 선수 행동 수칙 등 대회 규정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회에 맞게 그때마다 게임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때문에 대회 규칙을 만들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밀기는 무승부 없거든. 그래서 난 밀기가 추가된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밀기로 바꾸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쟁탈전 이런 거에도 신맵 있잖아. 근데 그거는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밀기에 있는 신맵만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거든. 맵 따라서 레전드가 있으면 게임의 무대가 되는 맵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맵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킬지 정하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막고자 하는 거는 그 모두 순서를 배치해서 무승부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경기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를 일단 막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오버워치가 이번에 새로운 오버워치 2가 나오면서 새로운 모드인 밀기가 추가됐는데 그 모드를 최대한 넣음으로써 오버워치 홍보 효과를 좀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데요. 이번 대회 종목으로 사용될 게임이 최근 새로운 버전을 내놓아 팀원들의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게임이 달라진 만큼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계정을 받고 나서 이제 연습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런 준비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도 결국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약한 챔피언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상대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 챔피언이 그 해금이 되지 않아 있다라고 말하면은 다 사용을 못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대편 팀원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대회 주최 측에서 막아버리면 그게 더 불공정한 게 아닌가라고 또 그런 물음도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공정한 경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 긴 시간을 통해 게임의 규칙을 세세하게 다듬어간 팀원들은 긴 논의 끝에 마침내 이번 대회를 위한 규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승패를 정하는 간단한 룰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동네 축구에서도 골 넣고 몇 대 몇 하면은 이긴다, 이런 룰은, 간단한 룰은 있잖아요. 좀 더 큰 대회, 월드컵처럼 가면은 이제 몇 강이 있고, 그리고 몇 승을 해야 올라갈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더 복잡한 대회 룰을 정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한 놀이로만 여겨질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 진정한 스포츠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게임 개발사들의 고민은 e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커져가는데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게임만이 세부 종목으로 채택되죠. 이렇게 통과하기가 바늘구멍처럼 좁은데도 새로운 게임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된 게임이 e스포츠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e스포츠에 적합한 게임으로 기획되고 개발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e스포츠 시장을 겨냥한 게임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요. 팬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죠. 이미 많은 유명 게임을 보유한 이 기업은 e스포츠 게임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출시 전 마지막 테스트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낮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밤 정도의 그 시간차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할 거고, 이 부분에서 그 신성, 플레이어들을 찾고 뭐 구조들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추가로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스포츠는 보기 즐거워야 합니다. 또
하는 사람도 재밌어야 하죠. 대회를 시청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고 본인 플레이에 대입해 보여지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테스트와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오늘 저희 게임의 신규 맵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신규 맵의 재미적인 측면을 저희 검증하기 위해서 일관 단위로 테스트를 저희 개발팀 멤버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격과 수비팀의 이 불리함과 유불리함 같은 것들이 적절히 맵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정말 게임을 잘할까? 의도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궁금해지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각자 자리에 앉아 게임할 준비를 마친 개발자들.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테스트 일환이지만 꽤 진지하게 게임에 임합니다. 양 팀은 인정사정 없이 전투를 펼칩니다. 제로전. 네, SK 봤습니다. 나이샤. 좋아요. 꿀잼. 설대. 큰일 났다. 자신들이 개발한 게임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지만 꽤 흥미진진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게임이 점차 완성되어 간다는 깊은 의미도 있죠. 과연 개발자들은 이 게임을 통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스팀 게임의 e스포츠 시장을 봤을 때 1인칭 화면을 중심으로 하는 플레이어들의 그 화면을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가 끝나면 그 라운드의 리플레이를 이제 빠르게 복귀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들이 저희의 시스템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감독들이 생각하는 다 대응 전략이라던가 이동 전략을 수립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가를 해서 협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유저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게임은 베타 버전을 통해 이미 대중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유저들과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 게임이 앞으로 e스포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냐는 거겠죠? 게임은 기본적으로 즐기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적 인기를 얻는 동시에 선수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 게임은 태생부터 e스포츠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새로운 게임은 대중들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거쳐야 하죠. 그래픽 퀄리티나 어떤 컴퓨터 사양이나 그런 인터넷망이 발달을 하면서 대회에서 그 규정이나 그런 룰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딜레마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물론 스포츠와 e스포츠는 다룰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유저들이나 그런 관객들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그때 이제 종목만 다를 뿐이지 e스포츠라는 큰 카테고리는 존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종목들은 충분히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e스포츠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자와 선수들, 대중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다시 대학생 e스포츠 대회 결승전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게임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이 대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경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같은 길을 걷는 동료지만 이 순간만큼은 적이 되어 만난 선수들.
결국 승자와 패자가 결정됐습니다. 한 팀은 우승을, 한 팀은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들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기에 관람객들은 양팀 선수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승 상금까지 받고 그렇게 대회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좀 경기력에서 살짝 좀 드러나서 좀 저 스스로는 조금 아쉬웠던 경기력인 것 같은데 팀원들이 잘 해줘가지고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회가 있으면 또 대회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미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대회에서도 우승하려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편안하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프로게이머가 계속 꿈이어가지고 이제 하던 거 다 관두고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프로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가슴 깊이 품었던 꿈.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들과 함께이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라는 더 큰 꿈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더 높은 정상에 오르더라도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말길. 간절한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길 응원합니다. 게임 시장이 성숙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가 신체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즐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게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적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같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입니다.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있고 게임에 열광하는 팬도 많죠. 하지만 세계 e스포츠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점점 줄어가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진 국가들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을 만나며 아직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의 미래는 긍정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며 e스포츠를 충분히 즐기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채워 넣으며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죠.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다시 우리의 영향력이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지 않을까요?